과학 해봅시다. 지구 내부 온도, 마그마 용융 곡선, 화살표에 해당하는 마그마 생성 장소. 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일단 점선이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그런 것 같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깊이는 그대로고 온도가 올라가지고 그래 된 거고.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해령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낮아져야겠죠. 섭입대 하부 멘틀도 깊이가 바뀌어야겠고, 섭입대 상부의 지각은 이제 섭입대 위에 있으니까 그거겠죠. 하부의 멘틀도 그 깊이 변화는 없으니까. 음, 디귿 리을 니은까지 되겠네. 해령 빼고 다 되겠네 가면. 일단 그 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깊이가 낮아지고 온도는 그대로고 깊이가 낮아지니까 나는 해령이겠네요. 그럼 나 기억, 그러니까 3번 4번 중에서 고르게 되면 다는 지하 온도 높고 깊이는 억수로 깊고 온도가 감소하네요. 그럼 깊이 제일 깊인 거 섭입대 하부 멘틀 이렇게 가는 건가? 섭입대에서 섭입한 물질에서 이게 상부고, 그 깊이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도 있겠네. 아니 쇠설성 퇴적압 옳지 않은 거 맞고, 셰일은 아닌 것 같은데. 셰일 맞나? 처트. 음, 처트 부싯돌. 음, 단층 가스꼭. 옳지 않은 거 장력이 당기는 힘이고. 향사 배사도 좀 적어놓는 게 낫겠다. 횡압력. 장, 향사, 움푹, 베인 부분, 배사, 튀어나온 부분. 포회감, 옳은 거. 뭐 기억은 맞겠죠. B가 포획된 거니까.
B는 급격히 냉각된 흔적은 안 나오겠죠. 하나 있는 거니까. 디귿은 맞고. 관이방 이거고. 그림은 인접한 지역, 가나의 지질 단면도. 일단 A를 기준으로 잡는 게 낫겠네요. 일단 C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겠고, 그다음 CAB 순서네요. CAB. B 같은 경우에는 1대1 됐으니까 B는 1억 년 전,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3억 년 전이겠네요. 그러면 1억이 안 되고 A에서 나오는 거죠. A에서 나오는 거. 1억에서 3억 사이 가면 중생대 거 찾으란 거고, 3번이죠. 중생대 3번. 3엽중 고생대고, 필석 화폐석은 아마 신생대로 알고 있는데, 아 방광기업 두 번째 2억 년이구나. 필석도 고생대네. 화폐석 신생대고. 그다음에 가나안 북반구의 온대적이야. 가 온난전선이고 나는 한랭전선이고. 온대적이야 풍향도 또 기억해주는 게 낫겠지. 일단은 옳은 것은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죠. 바람 때문에 적은 것 같은데 이동 속도는 나가 훨씬 빠르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측운형,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니까 적운형이 나오고. A 지역 북반구니까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 이쪽이 온대고 가면 A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편 있잖아요. 그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죠. 그다음에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쯤에 있으니까 이긴 비 오겠죠. 날씨가 흐려요. 그다음에 북반구와 남반구 동해에 나타낸 것이다. 해안의 날씨가 건조해졌다면 어떤 바람의 영향이 있지? 북반구고. 건조해졌다면 비가 안 왔다는 말이고, 그러면 물이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가지고 용승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북반구에서 남풍? 남풍이고, 남반구에서는 이제 왼쪽 방향이니까 북풍 이렇게 해야 되네. 용승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바람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니까
표충수가 모두 동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거는 뭔지 알 것 같고. 워커 순환. 워커 순환이 이제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된 거. 엘니뇨랑 라니냐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머리 쓰고 그려보자. 상승부는 서태평양 맞고 하강부는 동태평양 맞고.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제 무역풍이 더 세지니까 서태평양으로 더 치우치겠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 방향이 지금 헷갈렸네. 무역풍 방향만 생각하면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문제고. 대기순환 옳은 거. 미규모, 중규모, 종강규모, 지구규모. 그래가지고 미규모 같은 경우는 짧게 이러는 거. 해륙풍과 내륙은 중규모. 또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규모 적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판의 운동에 의해 수륙 분포의 변화로 지구의 반사율, 지구 내에서 하는 거고 2번도 지구 내에서고 3번이 지구 아니죠, 외적인 거. 그래서 같고. 동태평양. 엘니뇨가 심해지면 동태평양이 뜨겁겠죠. 옳지 않은 거. 그 A가 엘니뇨고 B가 라니냐고 A보다 B에서 A가 더 약하던 거죠.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라니냐가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될 때고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될 때니까 A보다 B에서 따뜻한 라니냐 때 얇죠. 엘니뇨 때 잠시 라니냐가 무역풍이 더 세지니까 용성이 더 잘 되는 거죠. 꽤 두께가 더 얇아지겠고. 이것도 적어놓자. 엘니뇨, 라니냐.
그래서 동태평양. 대양의 수직 구조는 수온 분포에 의해 극지방에서 냉각된 해수를 공급받는 찬해수 증가. 극지방에서 냉각된 해수를 공급받는, 이거 심해층이고 연지군도 거의 아니라는 거 수온약층인데 2번이네. 음. 다음은 심층 순환 모형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심층 B지역과 A지역. B지역이 고緯도겠고 B지역과 A지역의 표충수의 수온이 같다고 가정하면 B지역의 표충수의 염분이 A지역보다 높을 것이, 이거 옳잖아. 일단 수온이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수온이 같은 상황에서 B 같은 거는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보면 이제 B 지역 그 물이 더 무겁다는 거 알 수 있죠. 물이 더 무거우면 염분이 더 많이 있겠죠. 기억 맞고요. A 지역 표충수의 밀도는 니은은 완전 틀렸고, 염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A 지역의 표충수는 밀도가 더 커지겠죠. 그럼 일단은 이건 염분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거 구분 짓는 거는 온도겠는데 B가 더 무겁죠. 네. 그러니까 더 추운 지방이고 더 무거우니까 밀도가 더 커지겠고. 음, 기압차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 이거는 맞죠. 아까 저기압 그거 했으니까. 남반구 바다에서 가 모양. 그러면 남반구 바다에서 가 모양이면, 그럼 고기압이겠고, 고기압이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용승은 안 나오겠죠. 북반구 바다에서 나 모양. 그러면 북반구에서 나 모양이면 고기압이겠죠. 고기압이면 역시 이렇게 되고, 발산이라기보다는 이거 침강이죠. 이게 물이 이게 뭐라 해야 되노? 물속 높이가 낮아져 가지고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죠. 저기압이 맞고요. 용승은 발생을 못하고. 이게 설명을 표충수 옆으로 이거 이때 했는데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밀려났다기보다는 형태가 바뀐다. 그러니까 위에서 바람이 누르니까 이게 좀 움푹 패인 형태로 바뀌거든요. 움푹 패이니까 당연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가 주변보다 높이가 낮아지게 돼 갖고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심층 순환이 약해지는 결과로 초래할 수 있는 것.
심층수는 약해지는 경우가 뭐고, 심층수로 내려가는 물이 적어지는 경우. 용존산소랑 해수 플랑크톤이랑 심층수는 약해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뭐 주요진가? 아, 지금 공부만 하면 왜 청소하고 싶지? 그다음에 북반구에서 바람에 의한 표충수의 깊이별 이동 방향. 옳은 거.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은 뭐 이렇겠죠. 45도고 표충수는 또 90도입니다. 남반구에서 기역 니은 맞고, 네, 표충수의 이동 방향은 평균 이동 방향은 방향 그 직각을 이거 다 합치면 결국엔 90도로 가게 돼. 이건 표면 해수랑 표충수 구분하는 거 그거죠. 색지수. 색지수가 색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값이 작죠. 이것도 까지 해주면 되고, 일단 이건 뭐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으로 그 색지수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구분하는 게 색지수 처음 나온 게 뭐 사진은 파란색에 민감하고 사람 눈은 이제 노란색에 민감해가지고 이거 구분하는 거죠. 파란색 음, 높아서 파란색을 띠는 별은 사진에서는 이제 등급이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냥 이제 사진 같은 경우 파란색을 더 많이 감지를 하니까 그래 돼가지고, 근데 사람 눈에서는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게 크게 감소가 되지 않다가 사람 눈에서 밝게 비다는 거는 사람 눈이 이제 노란색에 민감하고 사진에서는 노란색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이거 차이 해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그리고 뭐 색지수가 0인 별은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다. 만 켈빈. 높을수록 그 값이 작고요. 그다음에 주 계열성 AB 질량은 B가 더 크겠죠. 기억은 맞고요. 이게 등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류가 안에서 일어나 보는 거죠. 대류 등치가 너무 크니까. 네. A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그거죠. 대류가 이제 별 껍데기 표면 근처에서 일어나는 거고, 중심 온도는 B별이 더 높겠죠. B가 더 크니까. 태양은 A별이고요.
B별이 먼저 거성으로 진화를 하죠. B별이 더 큰 거고. 음. 질량이 큰 별은 대류층이 중심부에 있고 대류층을 지나 복사층이 나온다. 있는 것까지. 그다음에 외계 행성 탐사하는 방법. 추정할 수 있는 행성의 물리량. 기압은 모르겠고 크기는 알 수 있겠죠. 크기. 그다음에 행성의 광도는 모르겠고 또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그 대기 구성 성분도 알 수 있어요. 그 이게 행성이 그죠 이제 중심별을 지나갈 때 이 행성이 대기가 있으면 이 중심별에서 나오는 빛이 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 스펙트럼 분석하면 이 행성의 대기, 행성 대기의 구성 성분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음.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이 저게 도플러였나? 아, 아니구나. 식이었다. 이게 식현상 이용법. 음, 중심 이거는 이제 같이 둘이 댄스 춤 그거 보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성 질량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란가? 음, 아무튼 이런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가 돼 진짜 그런 거 아니었는데 옛날에 내 배울 땐 정상 나선 은하였는데 진짜 지금도 충격. 꽤 기억 당연히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꽤 기억 틀렸고요. 정답 디귿 리을밖에 없어요. 외부나 크기에 따라 분류한 게 형태에 따라 분류한 거고요. 타원 은하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고, 성간 물질 거의 없고 주로 나이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귿 리은이 맞아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 그래프 나타낸 것이고 A와 B 사이의 그래프 여기는 직선이라는 거죠. BC 암흑 물질의 절대량 암흑물질 절대량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암흑물질 절대량은 기억이 틀렸어요. 그래서 2번으로 가면 돼요. 암흑물질 절대량은 거의 동일했고 A 시기에 암흑 에너지 비율 뭐 그렇겠죠. 암흑 에너지 비율이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팍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C 시기에는 암흑물질 비율은 뭐 별 암흑물질 절대량 뭐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A 기억 D가 거의 동일하다 보면 되고 리을은 A 시기부터 B 시기까지 가속 팽창이 아니죠. 가속 팽창이라면 직선이 안 나오니까 등가속 팽창이라. 다음에 그러면 보라색광, 청색광, 황색광 필터, 별빛 요가 제일 밝을 낀데 B-V 값. 그러니까 청색, 황색 그 등급은 기억 아니겠죠.
일단 기억하기로는 이쪽이 제일 밝아요. 이쪽이 제일 밝고 일단 밝고 이런 거는 그 밑에 파장 보고 하는 건가? 하여튼 왼쪽이 크고 밝고 다 해요. 그냥 다 커요. 가별은 B 등급이 청색에서 황색. 그 니은 맞겠죠? 그러니까 가별이 더 크고 밝은 별이니까 청색광이 더 예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 등급이 더 작겠죠. 황색 그거보다. 표면 온도 높고요. B-V 값이. 그 가별이 더 밝은 별이. 파장으로 구분하는 게 맞는 거 같네. 파장으로. 색지수고. 별의 분간형에 따른 흑수선의 색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이쪽이 더 크고 밝은 별이죠. 옳은 거. 흡수선의 킥이 별 온도겠죠? 온도 밝고 이런 거고. O인 별에서 이거는 맞고요. M에서 네, 색지수. 그러니까 가장 뜨겁고 밝고 이거는 뜨겁고 밝은 것도 그 크기랑은 상관없다는 것도 해야겠다. Y축에서 흡수선 온도에 따라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내고 별의 크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네. 음, 이런 것까지 다 나올란가? 절대 등급은 10파색, 100파색, 10파색, 10파색, 10파색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진짜 리얼 밝기라는 거죠. 그럼 B가 제일 밝겠네. AC는 밝기는 동일하고요. 밝기는 동일하고 표면 온도가 다르니까 별 색깔이 다르겠죠. 그러면 A와 C의 광도는 같겠지. 절대 등급이니까. 별 B의 반지름이 가장 크다. 이것도 뭐 맞겠지. 일단 표면 온도는 뭐 A, B랑 또이또이한데 B가 너무 밝잖아요. 별 B가 100파색이 있다면 겉보기 등급은 0등급일 것이다. AC는 절대 등급이 같기 때문에 광도는 같다고 볼 수 있고 A, B 비교했을 때 동일하지만 B가 훨씬 밝기 때문에 A와 C의 경우 일단은 반지름이 가장 큰 건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제 그 각각의 크기 비교할 때
별 B가 그럼 4번이란 말인데. 4번이겠네. 그러니까 오파색 오파색 차이 나면 100배. 알지. 100파색 차이 나면 등급이 5개씩 바뀐. 100파색에 등급 5개씩 바뀐. 10파색당. 아씨 헷갈린다. 안 할란다. 별의 광도가 같은 세 별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별 C는 이건 같겠죠. 10파색에 있는 거니까. 별 A가 별 광도가 같겠죠. B보다 10파색 차이 나니까. 그러면 서로 10파색이면 100배 차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하면 9배 차이. 별 A의 표면 온도가 2배 높다면 별 B보다 B의 부피는 보다 16배? 8배 아이가. 광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60. 이런 거 계산 문제 나오면 지금 포기할란다. 광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 그래서 60나배. 음, 일단은 이건 외우는 거 위주로 그냥 갑시다.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이거 이해하고. 근데 이것도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을 낀데. 광도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나오면 걸러야 될 문제. 가나다의 절대 등급과 분관형. HR도의 순서. 나가 니은이겠네요. 가다가 이거겠고. 그러면 가는 이거 아니고요. 나
그러니까 가다 비교했을 때 광도, 광도가 그러면 가가 기억이겠네. 나는 반지름이 가장 클 것 같고 HR도 오른쪽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이것도 5쪽 상단으로 가서 크기가 커지고 여기가 주계열성이겠고 기억은 맞겠죠. 다양한 시기에 생성된 별들이 섞여 있고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별들도 있겠고 10만 배보다 넘게 차이 나죠. 100배 차이 날 때마다 모든 것이 차이 나고 원시성은 중력 수축으로는 에너지가 주로 하고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카나 이게 최종 결과물은 헬륨으로 동일할 거예요 아마. 이것도 맞고 중심별이 인별에서는 다 맞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세한 게 그 산소랑 탄소를 조질 만한 그 등발이 돼야 저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발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 때문인 것 같고. 서로 다른 탄화수소. 카의 경우 결합한 C 원자, H 원자 두 개랑 그다음에 이중 결합 하나 있겠고요 안에다가. 그다음에 두 개랑 결합한 이거는 사이클로겠고, 이거는 1, 2, 3, 이거는 사슬 구조겠네요. 이건 뭐 이제 뭐 사이클로를 처음에 그 봤을 때 사이클로를 생각을 못 해갖고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수소와 산소만의 혼합기체 11g. 아 이거 기체가 전부 소모될 때가 1몰이 남았다. 그럼 H2가 1몰 남았겠죠. 산소 같은 경우에 1몰이 남으면 16g이 되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고 1몰 남았으면 2g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물은 9g 만들어졌겠죠. 이거는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극선에, 아 여기 전자 찾은 거구나. 1번입니다. 이거는 원자핵 찾은 거고 이건 전자 찾은 거고요. 이거는 그거죠. 뭐라 해야 되노? 좀 다른 긴데.
톰슨. 사람? 이 사람 이름 그것도 해야겠다. 이게 무슨 실험인지는 기억이 나는데. 톰슨의 실험. 전자 발견. 러더퍼드 원자핵 발견. 보어의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 이게 우리가 아는 거. 것까지 적어놓으면 될 것 같고. 다 두 가지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가나 모두 방향성이 있다 했는데 방향성은 나만 있죠. 가는 방향성이 없고요. 가나는 모든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건 모든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거는 가만 모든 전자껍질에 존재하고요. 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최대 전자수는 둘 다 두 개씩 동일하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36, 2 수소 원자에서 주양자 수가 같으면 오비탈 에너지 주기는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주영자 수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껍질 층수 그 구분하는 거 동일하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이주기 네온을 제외한 이미 원소 기호이고 번호 순서 아니고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 가면 갈수록 작아지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2에서 3족 사이에 한번 조직이 바뀌죠. 일단 1이온화 에너지가 역전되는 구간 생각하면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원자 반지름만 봤을 때 DA 그러니까 이쪽부터 이거구나. 그냥 순서대로 BCAD 이런 순서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전되는 구간이 있다. 이거 순서 뒤집어 가지고 그럼 CBA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C랑 B랑 역전된단 말인데, 그러면 B가 그 2주기 2족이겠네. 2족 3족이고 옳은 거였는데 그 뭐자 베릴륨은 금속입니다. 금속. 네, 베릴륨 금속이고요. 꽤 해당 안 되고요. 자, 이 이온화 에너지. 그럼 일단은 여기가 베릴륨 나왔잖아요. 리튬이랑. 그러니까 2주기, 2족, 3족. 이 이온화 에너지는 B가 더 작겠는데. 네, B가 더 작죠. 네, 그러니까 베릴륨 같은 경우는 최애가
그 전자가 두 개잖아요. 1, 2온화 했을 때 한 개 떼붙고 2, 2온화 해가지고 두 개 떼뿌면 훨씬 더 안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수소 원자에서 주 양자수가 N1에서 N 플러스 1으로 증가하는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흡수되는 에너지. A 값.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이거 한 칸 옮겨가는 그거죠. 한 칸 가는 거고. A 값은 1이고 B 값은 5인가? 마이너스 2, n 플러스 1, 그러니까 2의 제곱. 다섯 배보다 더 크고. C 값. 자, 적외선이겠네. C. 아야. 3에서 4. 그러니까 이거 0.5를 열어놓으면 여기 2대 뿌고 이게 4구나. C는 4고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표는 탄화수소 가나에 대한 자료. 가 H 원자 두 개와 그라판. 이거는 C 탁 이게 이건 삼중 결합이 있는 거겠네요. 가는 보자. 사슬 맞겠고, 나는 골이 맞겠고, 나에서 하나도 없겠고, 가나 중 포화탄화수소는 나 하나겠고. 기체 분자 질소 NO 1번은 아니죠. 옥텟 하나 남는구나. ONF 질소 원자의 산화수. 2번 맞겠네요. F가 마이너스 1이니까.
NO NO2 플러스 4 NO가 0으로 5가 아니라 4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이루어진 분자 가에서 다 가다에서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 만족할 때 이주기 원소 그럼 X는 무조건 탄소겠네요. 4개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Z 같은 경우 2개 붙을 수 있는 건 산소니까 이건 산소겠고 비공유 전자쌍 Y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면 이게 플루오로 같은 경우에는 4, 5, 6 1, 2, 3, 3, 4, 12 Y는 플루오르겠고 일단은 뭐 구하긴 다 구했네요. 가의 분자 모양은 옳은 거죠. 탄소 삼각뿔 아닌 것 같은데 정사면체죠. 정사면체 다의 분자 모양은 평면 삼각형으로 다 자, 산소 있고 이 수소 이 산소 있고 이 탄소 붙어 있고 잠시 아니지 여기 탄소 있고 탄소 하나 있고 산소랑 이중결합하고 있고 플루오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니은은 맞겠죠. 쌍극자 모멘트 값은 가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 요게 더 크겠죠. 나가 더 크겠고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봅시다. 니은 디귿 물처럼 구분 형태로 돼 있으니까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 가나다 구조 옳은 거 공통점 전기 전도성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거는 오답이고 탄소들 이거 공유결합 맞고요. 가는 그게 없죠.
이 CO2만 나오죠. 수소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탄소 원자는 가 같은 경우에 4개랑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해당 안 되고요. 옳지 않은 거. 이온 결합하고 있는가? NaCl 이온 결합이고 금속이랑 결합한 게 이온 결합이니까 NaCl이랑 KCl이 왼쪽으로 하겠네요. 노란색은 나트륨 있으면 노란색이 되니까 가는 NaCl 있고 나는 KCl이고 이거까지 고행 같은데 아니오하면 H2, CH4랑 NH3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가? 요야 있고 H2랑 NH3가 있네요. 입체 구조니까 NH3가 입체 구조니까 그럼 다가 NH3고 나가 H2 가는 거 CH4 맞고 마 무극성 맞고 이온 사이의 거리는 가나? 나트륨이 더 작고 그러면 나가 더 가깝겠지. 가가 더 멀겠고 결합각 결합각의 크기 다 알아. 다가 안 전에 NH3고 라가 H2O니까 그러면 각도는 H2O가 더 작죠. 그럼 결합각의 크기는 다가 더 크겠네요. 뭐 이래 풀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진짜 과학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 나 과학 좋아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